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Federal Reserve 중앙은행이 어제 당분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의미, 경제 전반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는 현재 건강한 수준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예상했던 것만큼 로지하지 않다,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장밋빛만은 아니다. 그래서 돈의 물꼬를 더 막아서 인플레이션을 예방한다든지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레이드 워, 교역 전쟁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국제 경제가 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럽이라든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2017년도 텍스 컷, 그 감세로 인한 일시적인 소비라든가 투자의 상승이 일단 멈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페더럴 리저브의 기대치를 보면은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2.1% 정도입니다. 지난 12월의 예상이 2.3%였으니까 여기서 하향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화이트하우스가 예상했던 3.2% 성장에서는 거리가 꽤 멉니다. 그리고 job growth, 고용 성장도 현재로 좋은 편이지만은 그러나 작년 말보다는 훨씬 둔화가 됐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인컴 텍스 리포트 기간인데 우리 커뮤니티 경제사정 여전히 주류 사회의 수준에서는 한참 뒤떨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 지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더럴 리저브의 금리 정책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조치와 여러 가지 예보는 페더럴 리저브의 정기회의 이후에 나온 겁니다.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의 이틀 동안의 회의 이후에 나오게 된 것인데, 현재 중앙은행의 금리가 2.5%입니다. 연속해서 5쿼터 동안 조금씩 인상을 해서 2.25에서 2.5%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원래 작년 12월 예보 때는 금년에 금리 인상이 두어 차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20년 내년에는 역시 한 차례 정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페더럴 리저브는 금년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또 앞으로 내년을 비롯해서 당분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경제 현상과 그 지수가 기대했던 것만큼 시원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페더럴 리저브는 금리 인상을 놓고 이견을 보였었습니다. 화이트하우스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제 성장 둔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페더럴 리저브는 정치적인 요건보다는 더 경제적인 수치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종합해서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소폭이지만은 금리를 계속 인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양측의 충돌은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이 페더럴 리저브의 전망입니다. 내년도 2020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1.9%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2%로 봤었는데 이거보다 조금 하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멤버 중 일부에서는 금년도 성장률도 1.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예상에서는 2.3%였는데 여기서 크게 하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화이트하우스는 내년 후에 당분간 몇 년은 성장률이 3%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또 한 차례 아마 감세 조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과 1조 달러를 풀어서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deregulation, 규제 철폐 등으로 성장을 더 자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는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감세가 소비를 자극하고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이렇게 되면 고용이 신장되고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리마, 오하이오에서 경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기록적인 고용 신장이 있을 것이다. 임금 상승도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2018년도 4분기 마지막 분기의 실적을 얘기하면서 GDP 성장 3.1%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14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페더럴 리저브는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 전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예상했던 것만큼 고용 신장이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금리 인상을 중단한 것인데, 게다가 브렉짓이라든가 이런 유럽의 경제 둔화, 또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르는 세계 경제의 서행, 이것도 경계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감세가 있으면은 당연히 소비가 늘고 투자도 늘고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반론도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된다든가 부자들의 감세분이 다시 투자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든가 또 감세로 인한 부패 상승이 2조 달러나 되는데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 결코 상쇄, offset이 되지 않는다. 그런 반론들이 있는데 이 반론은 쉽게 잠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빚이 22조 달러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2029년 한 10년 후에는 31조 달러까지 빚이 늘어난다 하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원래 적자 예산인데다가 대대적인 감세가 있고 또 트럼프가 1조 달러를 투자해서 인프라스트럭처의 기간 시설을 늘린다면은 빚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가 부채로 인한 위기 상황, 이것은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것은 미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인컴 텍스 리포트 기간이어서 우리 커뮤니티 경제에 대한 평가들이 나름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수치는 아니지만은 우리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은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한인사회 경제가 전만 모토다 하는 느낌은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1990년대에 신문사와 현재 하나센터 등이 주도해서 우리 커뮤니티에 좀 직종을 바꿔보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유입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진단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 커뮤니티의 자본 부족이라든가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 경영 능력의 부족이라든가 문화 정도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현실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시도라든가 연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LA라든가 한국에서 대형 자본들이 들어와서 지금 시카고에는 그로서리라든가 뱅크라든가 식당, 심지어는 빵집조차도 외지의 자본이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다 하는 자조의 소리가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새 업종의 개발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연구 또 문제 제기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현재 있는 일부 비즈니스들이 한인 사회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류 사회라든가 다른 커뮤니티 고객 유치에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항공청 FAA의 보잉 737 맥스 승인 과정에 대한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교통부에 이어 FBI도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교통부가 5개월 새 잇따라 추락한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인증 절차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지시한 후 FBI까지 가세하면서 보잉과 FAA의 유착 혐의에 대한 수사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은 작년 10월과 지난 10일 추락해 346명의 인명피해를 낸 항공기 기종 제조업체입니다. 라이온에어와 에티오피아 항공의 추락 사고기는 모두 이륙 뒤 불안한 수직 속도 변화 양상을 보여 MCAS 오류가 사고를 촉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와 트럼프 선거 캠프의 공모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해온 뮬러 특검의 최종 수사 보고서가 대중에 공개돼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선거 캠페인 모금 행사 연설을 위해 오하이오주로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뮬러 특검 수사 보고서 공개에 대해 개의치 않으며 국민들이 보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뮬러 특검 수사의 적법성을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보고서를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한 것은 그런 조사가 결코 실시되지 않았어야 했다는 그의 주장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ISIS가 몇 시간 내에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자신했습니다. 오하이오주 군용 탱크 공장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아이시스 세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쇄물과 함께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과 오하이오에서 보여준 지도에는 아이시스 영토가 넓은 지역에 붉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지도에 붉은색이 없다며 실제로는 오늘 밤 사라질 아주 작은 장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신다 알던 뉴질랜드 총리는 오늘 모든 공격용 소총과 군대 스타일의 반자동 총기, 고성능 탄창을 금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던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총기 규제 강화 방안들을 발표하면서 또 전국적인 총기 환매를 통해 이미 판매된 총기들을 회수하는 것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던 총리는 다음 달 이를 위한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2.25%에서 2.50%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갖고 올해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내년에 단 한 차례 인상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시카고 시장 후보들의 방송 토론회에서 두 후보들은 경영 능력과 부패 청산 등의 문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브렉 윙클은 라이풋에게 대규모 예산 집행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으며 라이풋은 이에 대해 각급 정부기관과 사기업에서 예산관리 감독을 해본 경험이 충분히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이 밖에 범죄, 교육, 도시개발 업무에 대해 논란을 벌였습니다.
캐톨릭 성직자들의 성추행 피해자 단체는 추가로 400명의 가해자 명단을 더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일리노이주 내에서 활동했던 성직자, 성당 근무자, 학교 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주 검찰이 발표했던 200명의 가해자 외에 새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입니다. 프리츠커 주지사에 대한 업무 평가가 긍정과 부정 반반으로 나왔습니다. 서든 일리노이 유니버시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에 대한 업무 지지도가 40%, 지지하지 않는다가 38%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9%, 지지하지 않는다가 59%로 부정적인 평가가 크게 높았습니다. 마이크 메디건 하원 의장 지지도는 20%, 지지하지 않는다가 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흐린 가운데 일부 비가 내리는 곳 있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4도.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25도. 토요일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고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37도. 주일 흐리고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4도입니다.